자, 이제 로그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았더니 요런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도 변수를 가지고 있고 진수에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로그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체크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하겠다. 진수 조건은 진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8이 0보다 큰 A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라고요? 미체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미체 조건이고 미체 조건은 어떻다? 밑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A값들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1학년 수학에서 부등식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마이너스를 좀 먼저 빼줄까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네요. 4, 7에 28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는 범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미체 조건에 의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만 누구는 아니어야 된다.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해서 진수 조건과 미체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는다라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안 보인다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직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거고 수직선을 활용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와 7 사이에 있는 진수 조건과 함께 마이너스 3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여기 있죠? 얘는 구멍 뚫려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네요. 따라서 여기 범위가 공통된 범위이기는 하나 누구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 2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범위에 있어서의 정수 A 값은 얼마가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해서 쭉 6까지 갈 수 있는 A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총 8개라는 정답이 도출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라면 간단하게 풀 수 있겠고 밑이 같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하는구나? 진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는구나. 진수에 대한 성질에 의하면 로그 2의 8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로그 2의 4가 되겠고 얘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어서 얼마? 2라는 값이 간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 값이 자연수가 되길 원한대요. n이라는 놈이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네. 밑에 있는데 요 밑에 자연수를 포함을 하면서 전체 요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그 n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주어진 얘의 형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지 내가 필요한 n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 준식이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밑을 맞춰줘 볼까요? n이 궁금하니까 n에 대해서 맞춰줘도 되겠고 2로 맞춰줘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n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로그 n 4 곱하기 로그 밑에 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n 2분의 로그 n 9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 얼마예요? 2의 로그 n의 2 곱하기 로그 n의 2분의 로그 n의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 수 있겠고요. 선생님들 보이실까요?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은 4 곱하기 로그 n의 3이 되겠네요.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가 무엇이길 원한다? 자연수이기를 원한다. 얘가 자연수 m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면 자연수 m 값과 관련시킨 n 값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초록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다?
자연수를 n번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3의 4제곱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요 해석에 의하면 m값은 누구의 4의 지수와 관련을 시켜야만 한다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 m은 4의 약수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의 약수 얼마 있어요? 1과 2와 4가 있기 때문에 m이 1일 때를 넣어보고 m이 2일 때를 넣어보고 m이 4일 때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m이 1일 때 n값은 얼마가 되나요? n의 1제곱이 3의 4제곱, 즉 n은 3의 4제곱이 되겠네요. m이 2일 때는요. n의 제곱이 3의 4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n은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우리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m이 4일 때는요. n의 4제곱이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n값은 얼마?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값을 뭐 해라? 더해라. 더하면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93이라는 값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로그가 주어져 있는데 상용로그 주어져 있네요. 상용로그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밑이 10으로서 가지고 있는 게 상용로그다. 겁내실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것을 A, B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밑을 통일시켜줘야지 우리가 변형이 쉽게 통일되겠구나 해서 주어진 값은 로그 5의 18이기 때문에 밑을 뭘로 통일할까요? 그렇죠. 상용로그를 취해주기 위한 밑을 10으로 통일해주게 되면 로그 5분의 로그 18이 되겠습니다. 18을 2와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예요. 2와 3으로 소인수 분해되게 되면 9, 2, 18이기 때문에 분자는 로그 2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3을 무엇으로 나눠준다? 로그 5로 나눠준다. 선생님, 로그 5는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분자는 우리가 간단하게 로그 2가 얼마? A가 나왔고 로그 3이 얼마? B로 주어졌기 때문에 분자는 간단하게 A와 B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분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들 2와 3에 있어서 아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건 18이었고 5는 더 이상의 소인수 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를 누구랑 10이라는 숫자, 즉 밑과 관련된 10이라는 숫자와 주어진 2나 3으로서 관련성을 찾기 위한다라면 그렇죠. 10을 2로 나누게 되면 5가 된다 해서 로그 5는 로그 10을 2로 나눈 값과 같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요. 한번 쓸까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어서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더라. 즉 분모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더라 해서 분모까지 정리해주면 1 마이너스 a분의 분자 a 플러스 2b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자, 5번 문제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주어진 A와 B의 관계성을 찾아라는 건가? 아니면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하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건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관계식과 두 번째 관계식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얘는 16과 4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구나.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이 진수와 밑에 각각 있던 A와 B의 관계식 하나가 도출이 되겠구나. 그럼 그 관계식을 가지고 여기다 쏙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A 값이든 B 값이든 하나가 나와서 두 값을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좀 변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좌변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일단 4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2 로그 4의 A 값이 되겠고요. 얘는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4의 B가 되더라 해서 로그 4의 A의 제곱이 로그 4의 B가 되기 때문에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가 같아야만 된다. A 제곱이 B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온다. 그럼 얘를 어디에 넣자? 두 번째 조건에 넣자. 따라서 로그 6에 A 곱하기 B인데 B 대신에 A 제곱을 넣어볼까요? 따라서 얘는 A의 세제곱이 그 값이 얼마라고? 3이라고. 즉 6의 세제곱이 A의 세제곱이라는 뜻이니
1보다 큰 두 수 A, B에 관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A 값에 있어서는 얼마? 6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B는 얼마? B는 36이 나와서 A 더하기 B 값 42라는 정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 문제 좀 어떠셨나요? 개념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치고는 6번 문제를 좀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차근차근 문제를 풀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그냥 2점짜리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쉬운 3점짜리 정도, 6번 정도는 그래도 너희들 풀 수 있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해요. 6번을 이런 문제 나오면 난 어떻게 하지? 그걸 우리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았더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K라는 값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하자. 요 K 값이 얼마 값이 주어졌을 때 요것을 만족하게 하는 n의 개수가 몇 개가 있나 봐요. 부등식이 있으니까 몇 개가 있는 것 같네요. 그 몇 개가 K 값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30이라면 그것을 만족하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은 2개가 된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n이 4개가 나오게 하게끔 하는 K값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K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여라는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조차도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이럴 때는 차분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값에 도달할 때까지 n값이든 k값이든 대입을 해서 접근해 보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다시 한번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n과 k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변형을 할 것이냐? 우리는 로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렇다면 로그 n의 k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밑과 진수의 관계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n의 제곱이 k보다는 작거나 같고 k는 n의 세제곱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때 n값은 무엇이다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2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연수인데 왜 1이 빠지나요? 여기서 잠깐, 왜 1이 빠지죠? 이미 밑에 들어가 있던 것이 n값이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제외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K값은 범위가요. K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라는 조건까지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몇 개를 한번 집어넣어서 가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n이 2일 때를 넣어볼게요. n이 2일 때 K는 2의 제곱인 얼마? 4.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의 세제곱인 얼마? 8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네요. 즉 K값은 4부터 5, 6, 7, 8까지의 자연수를 이야기를 하겠네요. 굳이 7을 안 쓰고 점점점 하는 것도 웃겨서 7, 8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아직까지 잘 안 뭐지? 뭘 얘기를 하는 거지? n이 3일 때 일단 적어도 K값이 30이라는 경우가 그것을 만족하는 n이 2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K가 30을 포함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쫙 써주기는 해야 될 거예요. 자, n이 3일 때는요.
3의 제곱이니까 9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의 세제곱인 27보다 작은 K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값은 얼마? 9, 10, 11부터 해서 얼마까지? 26까지 포함이 들어가지네요. 자, 아직 30이 안 나왔기 때문에 n이 4일 때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4의 제곱인 16보다는 크거나 같고 4의 세제곱인 64보다는 작은 K값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 K값은 얼마부터? 16, 17부터 얼마까지? 63까지 도달을 하겠네요. 이제 K값 30 나왔네.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는 없어요. K30 없어요. K3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 어딘가에 K30이 포함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K30을 포함하고 있는 그때 N값 얼마? 4가 하나가 나오네요. 아, F3이 F30이 요것을 만족해 하게 하는 n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K가 30이 되게 하는 여기다 써볼까요? K가 30인 n은 일단은 n은 4일 때 우리가 하나 찾아냈어요. 근데 두 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 더 찾아내야겠네.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n이 5일 때를 넣어볼게요. n이 5일 때는 5의 제곱이기 때문에 25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2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고 이때의 K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5부터 얼마까지? 124까지네요. 선생님 K값 어디 있나?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K가 32 값이 여기가 더 들어가 있으니 K가 30이 되게 하는 N값은 4가 있겠고 또 누구도 있겠다? 5가 있겠다라는 걸 찾아냈네요. 더 이상 없나? 이렇게 해서 F30이라는 게 K가 30이 되게 하는 만족하는 N값이 저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N값이 4와 5 두 개 맞나? 확인해 볼까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가야겠죠. N이 6일 때를 넣어보면 K의 범위는 36보다는 크거나 같고 K가 6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66에 36, 3, 18 해서 216 정도는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K값은 36부터 37, 38, 39 해서 얼마까지? 215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이제 더 이상의 값에 있어서 무엇이 처음 K가 n이 6일 때 시작하는 K값이 36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없다? K가 3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K가 30이 되게 하는 N값은 4와 5밖에 없구나. 주어진 문제가 요런 걸 의미하는구나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 즉 FK가 4가 되게 하는 N값을 모두 구하라는 K값을 모두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FK가 2가 되게 하는 K의 맥시멈 값을 찾아보자라는 거야. 작은 값으로서 도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성이 보이기 때문에. 자, FK가 2가 되게 하는 K의 맥스. 일단 우리 뭔 하나는 알고 있어. FK가 2가 나오게 하는 K 얼마는 알고 있어? 30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K는 30인데 과연 그 K들 중에서 30이 맥시멈 값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들? 자, 여기에서 K가 30이 있겠고 아까 여기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였어? 36이라는 값 안에 3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값으로서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직전 값인 35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기 직전 값인 K가 35 그러면 K가 35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25와 64, 124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6과 63 사이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9와 26 사이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지금 35를 어디서 찾았어요? 얘의 직전 값에서 찾았어요. 즉 K의 맥시멈 값이 얼마일 것이다? 여기 두 개에 들어갈 수 있는 K의 맥시멈 값은 이때 K 값은 35가 나오겠네요. 즉 FK가 2가 되게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답은 얼마? 35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좀 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FK가 3이 되게 하는 K의 맥시멈 값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 어떤 값이 있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63이 있네. 63이 있다라면 63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일단 3개가 들어가네.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더 안 들어가면은 63이 맥시멈 값이 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더 구해야겠네요. n이 7일 때를 넣어주게 되면 7, 7에 49보다는 크거나 같고 7의 세제곱 7, 9, 63, 7, 4, 28 해서 343 정도가 나오겠고 k가 49부터 50, 52 블라블라 해서 343까지 342까지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때 봤더니 그러면 아까 63 K가 63일 때를 봤더니 여기도 들어가네. 아, 이거 만족 안 하는구나. 이거 만족 안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끝수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앞서 했던 것처럼 어느 수에서 비교를 하자? 앞의 수에서 비교를 하자. 앞의 수에서 비교를 하면 언제 K가 48일 때를 볼까요? K가 48일 때는 여기 안 들어가네요. K가 48일 때 여기 들어가요. K가 48일 때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K가 48일 때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네요. K가 48 들어가네요. K가 48 여기도 들어가네요. K가 48 여기 또 들어가네요. K가 48 안 들어가네요. K가 48 안 들어가기 때문에 K가 48이 되는 경우에 n값은 4와 5와 6이 몇 개? 3개가 되네요. 따라서 FK가 3이 되게 하는 K의 맥시멈 값 얼마? 48이 나오네요. 규칙성이 보이시나요? 즉 어디에서 후보를 찾자? 요 시작하는 수에 바로 하나 작은 값을 후보로 찾아서 도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K가 4가 되게 하는 K의 맥시멈 값을 찾자라고 한다라면 그 앞에 후보를 찾아줘야겠죠. 이미 여기에서는 FK가 3이 되게 하는 K의 맥시멈 값을 찾았기 때문에 좀 더 넣어서 그 값을 비교를 해줘야겠네요. 즉 n이 8일 때를 넣어주게 되면 88에 64보다는 크거나 같고 8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의 6제곱. 아니지 8의 세제곱이죠. 8의 세제곱이니까 8의 세제곱으로서 512가 나오겠죠. 2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익이 되어서 2의 9제곱인 512가 나오겠고요. 따라서 K는 64, 65, 511이라는 값까지 나오네요. 아까 후보 이야기를 했어. 여기 후보로 이야기했으니까 63을 후보로 한다라면 하나, 둘, 셋, 넷까지 들어가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맞아요. 여기서 K가 63도 FK는 4가 맞아요. K가 63도 FK가 4가 되는 건 맞아요. 봐봐. 하나, 여기 들어갈 테고, 여기에도 들어갈 테고, 여기에 들어갈 테고,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K 값이 맥시멈이냐? 모르죠. 그러면은 하나 더 비교해야겠네. n이 9일 때를 가보자라는 거죠. 99, 81, 그 다음에 9의 세제곱, 지금 끝수가 지금 궁금한 건 아니니까. 따라서 K가 81부터 시작해서 82 해서 9의 세제곱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가 될 것 같네요. 요 값까지 가는데 후보 누구라고요? 어디서 찾자라고요? 81의 바로 앞에 숫자 얼마? K가 80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K가 80일 때를 봤더니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도 들어가네요.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몇 개? 4개. 4개. 맥시멈 값 나오네. 그쵸? 따라서 K의 맥시멈은 얼마? 80이 된다. 선생님 100은 안 될까요? 궁금하면 해봐야죠. n이 100일 때를 10일 때를 넣어볼까요? 그럼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세제곱보다 작고 우리 어차피 시작하는 숫자가 궁금하니까 즉 100부터 시작해서 100일 102 해서 선생님 K가 99일 때는 어떤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K가 99일 때는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도 들어가네요. 즉 K가 99일 때는 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맥시멈 값은 아니더라. 따라서 FK가 4를 만족하는 값의 K값 중에 맥시멈 값, 즉 최대값은 얼마다? 80이다 라는 결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이 리마인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겁을 먹지 말고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이러면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 너 해석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예시 던져줄게. 그 뜻은 이 해석을 여러분이 차분하게 접근을 하면서 요 값이 과연 맞는가를 확인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나의 확신이 들게 되면 이렇게 쭉 나서는 이 사례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의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즉각적인 규칙성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면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해보면서 규칙성 찾아내자. 앞에 수와 관련이 되는구나 라고 규칙성을 찾아내는 여러분의 그 사고 방식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고 출제자가 너 이런 사고 능력 있니? 라는 걸 측정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상형 로그 표를 읽는 거네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 619의 값을 구하라는 건 상형 로그는 이렇게 6점 머시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619는 로그 6.19 곱하기 100 진수의 곱을 한 거예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2 플러스 로그 6.19와 같고 6.19 읽어봅시다. 읽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6.19 가로 세로 겹치기 해서 얼마가 나오나 0.7917 나와서 2 더하기 0.7917 따라서 2.79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네요 라고 할 때 A 값을 구하시러 요거의 값으로 역축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본다라면 주어진 로그 A가 2.1673인데 주어진 건 0.1673이다. 따라서 2 더하기 0.1673이라는 거고 상응 로그에 있어서 로그 2는 로그 10의 제곱인 거죠. 플러스 0.1673은 로그 1.47로 주어졌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1.47 곱하기 100이 되어서 얼마? 로그 147이다. 따라서 로그 A가 로그 147과 같기 때문에 A 값은 147이 나오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글만 길어지면 어떡해요? 어려워요.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에는 차분하게 주어진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관계식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물론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식의 이해인 거지 이 식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과학적인 현상이 무엇이다 라는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두 별이 A, B가 있구나. 절대 등급과 광도를 각각 얘가 절대 등급이고 얘는 광도라는 거구나. 라이트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자 매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 두 별에 있어서의 절대 등급의 차이가 광도의 비율과 관계가 있나 보다 라고 했을 때 주어졌네요. 절대 등급이 4.8이고 별의 광도가 L일 때 절대 등급이 1.3인 별의 광도가 KL이다. 그럼 대입하는 문제구나. 즉, 첫 번째 별이 요거래요. 그럼 첫 번째 별을 요렇게 놓을게요. 요 파랭이로 놓을게요. 그러면 4.8을 MA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별을 초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초록이는 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되겠고 얼마? 마이너스 2.5의 로그 LA가 8행이었죠. LA 얼마? L이라고 놓고 LB 얼마? 초록이었죠. 색깔 맞춰볼까요? KL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이 아니라는 값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약분을 할 수 있겠고요. 주어진 것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4.8 빼기 1.8, 3.5는 마이너스 2.5 곱하기 로그 K분의 1이 될 겁니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K값이에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3.5는 마이너스 2.5의 마이너스 로그
k가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주어진 로그 k 값은 3.5를 2.5로 나눈 값 얼마? 5분의 7이 되겠다. 따라서 k 값은 얼마? 10의 5분의 7승이 된다 라고 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었겠네요. 오늘까지 로그에 관해서 개념을 기출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앞서 다루었던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개념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생각을 어떻게 꺼내오는지에 대한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차분함에 꼭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